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한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언제나 조용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던 순박한 남성이 어느 날 사람들로 북적이던 야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짙은 향수도 값비싼 정장도 없이 그저 편안한 티셔츠 한 장 걸쳤을 뿐인데 여성이 먼저 다가와서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걸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입을 모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반전과 감정이라는 두 고리를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왜 노력해도 항상 무난한 친구 이상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품고 계신가요? 혹은 돈도 시간도 쏟는데 왜 깊이 빠져들지 않는 걸까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오늘 영상이 바로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잊지 말아주세요. 잠깐 혹시 반전, 감정, 뻔한 얘기 아냐? 하고 고개를 갸웃하신다면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놓치시면 내일 아침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정직함과 선물이라는 안전지대를 지나치게 사랑합니다. 선물 공세, 장문의 문자, 매일 아침 저녁 안부 물론 전혀 못할 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으로는 상대의 깊은 본능을 흔들 수 없습니다. 상대의 뇌리에 각인되려면 예상 밖의 포인트에서 심장을 쿵 하고 울려야 하거든요. 저는 여러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반전을 경험할 때마다 뇌에서 작은 불꽃이 튑니다. 평소 무뚝뚝해 보이던 남성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조용히 우산을 씌워줄 때, 혹은 모든 이가 손살에 치는 무서운 놀이기구에 홀로 올라타 아찔함을 즐길 때, 이 사람 이런 면도 있었어 하고 놀라지요. 바로 그 순간 심장의 박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반전 매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전이라는 말에 혹해 과장되거나 위험한 시도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엔진을 울리며 험악한 모습을 보였다가 카페에 가서는 책을 읽는 척 한다든지요. 이런 과한 설정은 오히려 위험 인물 경보를 울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에 빛이 나가 조금은 새롭고 조금은 놀랍고 무엇보다 진짜 같은 느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반전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가 이 사람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성격일 거야 라고 믿고 있을 때 예술적이거나 모험적인 체험을 자연스럽게 제안해 보는 겁니다. 예컨대 늘 같은 동네 카페만 가던 두 사람이었다면 불쑥 오늘은 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국수집 가볼래요? 손으로 면을 뽑는데 엄청 쫄깃하대요 하고 말을 꺼냅니다. 시장길을 걷다 보면 사람 냄새, 음식 냄새, 작은 소동들이 마구 뒤섞입니다. 그 낯선 소음 속에서 안전하고 묻어냈던 이미지는 순식간에 예측 불가한 동행으로 바뀌지요. 두 번째 열쇠는 감정 공존입니다. 여성에게 잘 자, 몸 조심해 같은 말만 수없이 던지는 건 별다른 파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여성의 마음을 크게 울리는 건 감정의 맞춤형 공명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라고 말할 때 그래도 견뎌야지 같은 교훈적인 대답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순간 필요한 건 혹시 지금 눈물 몇 방울이 목 끝에 맺혀 있지는 않은지 하는 진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버티느라 얼마나 지쳤어.
잠깐 나랑 걸을래? 말없이 옆에만 있을게와 같은 말 한마디가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더 드리자면 감정 공조는 눈빛과 손짓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면 곧장 말로 위로하기보다 살짝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같은 속도로 숨을 내쉬어 보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흡 리듬이 맞는 상대에게 무장을 풉니다. 이런 미묘한 순간이 쌓이면 상대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나도 자연스럽게 해. 맨 얼굴을 보여도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요. 그렇다면 반전과 감정을 어떻게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서 단 하나의 장면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를 기억을 심는 밤이라고 부릅니다. 공연이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 인적 드문 공원 벤치 혹은 달이 잘 보이는 강가 같은 장소가 좋습니다. 손에 쥔 건 따뜻한 음료 2잔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두 사람만의 작은 세계를 잠깐 열어두는 겁니다. 그 밤에 나누는 대화는 짧아도 됩니다. 우리 오늘은 무슨 얘기해 볼까? 하고 묻는 대신 저기 불빛 반짝이는 거 보여? 예전엔 저걸 보며 이런 생각을 했었어. 처럼 자신의 솔직한 기억이나 감정을 조용히 건네보세요. 상대는 무심코 따라 고개를 들어 같은 불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야가 겹칠 때 마음도 살짝 겹칩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순간 나와 너 사이엔 작은 다리가 놓이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어색해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불쑥 솟아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색함을 깨는 건 대단한 재치가 아니라 담담히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 먼저 말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 사이를 고스란히 품어보세요. 시간이 조금 흐르면 상대가 먼저 입술을 열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감정 공존의 물결이 더 깊게 설렌다는 사실 놓치지 마세요.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죠? 몇 시간, 며칠 간격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많은 상담자들이 이 타이밍 공식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긴장과 이완의 리듬입니다. 하루에 12번씩 안부를 묻기보다 서로의 기대와 궁금함이 살짝 고조될 때쯤 가벼운 물음을 던지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서 헤어진 다음 날 아침. 어젯밤 공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네 같은 짧은 문자가 훨씬 강한 여운을 줍니다. 혹시 그렇게 간격을 두다가 다른 남자가 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하고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농도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어도 마음을 담아 꾹 눌러보내면 상대는 금세 압니다. 반대로 시도 때도 없이 밋밋한 문장을 날리면 아무리 자주 보내도 공기처럼 묽어집니다. 지금까지 반전과 감정 공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는 저 두 가지 중 어느 부분이 약한 걸까? 라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성향이 늘 안정지향이라면 작은 모험부터 시작해보고 이미 모험적이라면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순간을 더 불어넣어 보세요. 잠시 숨을 고르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 내가 끌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세상 끝까지 나만 바라보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뒤이어 제가 소개할 기억을 각인시키는 3가지 장면만 익혀두시면 상대는 여러분을 밤에도 낮에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조금 전까지 반전과 감정 공존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호기심을 달궜다면 지금부터는 그 2가지를 한데 묶어 상대의 무의식 깊숙이 새겨두는 3장면을 나누려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은 살짝 감추고 왜 이런 장면이 큰 울림을 남기는지만 풀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장면은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피어납니다. 화려한 불빛이 아닌 가로등 한두 개가 간신히 비추는 골목 어귀 같은 곳이 좋습니다. 조명이 모자라면 모든 사물이 덜 또렷해지지요. 그 흐릿함 덕분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눈빛이 약간 흔들릴 때마다 상대는 자기 안의 불안을 마주하게 되고 자연히 옆에 선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왜일까요? 빛이 불안정할수록 본능적으로 안전 기둥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한 빛 속에서 당신이 짧게나마 고요한 숨소리를 건네면 여자는 그 순간을 한 컷의 필름처럼 마음에 박제합니다. 2번째 장면은 낮, 사람들 시선이 드문드문 닿는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도서관 창가이든 벤치가 놓인 강변이든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대낮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작은 모험이 핵심입니다. 강렬한 모험이 아니라 잠깐의 규칙 위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를테면 점심시간에 준비해 온 도시락을 살짝 남겨두고 즉흥적으로 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보는 겁니다. 보폭도 리듬도 일정치 않은 낯선 산책길에서 머릿결 사이사이를 스치는 바람과 지나가는 차량 소리가 배경음이 되지요. 그런 순간에는 생각이 흔들리고 감각이 깨어나 두근거림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고요? 낮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서 느끼는 예상 밖의 자유는 머리보다 몸을 먼저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 두근거림을 함께 공유한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떠오르고 이유 없이 보고 싶어지니까요. 3번째 장면은 새벽에 만듭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 하늘과 거리의 색이 아주 은근하게 섞일 때가 있습니다. 아직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찌르지만 심장은 묘하게 뜨거워질 때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도시 전체가 제일 약해지고 동시에 제일 솔직해집니다. 말수가 많은 사람도 조용해지고 조용한 사람은 좀 더 내밀해집니다. 2 사람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을 때는 말보다 귀를 열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발자국, 숨소리, 먼 데서 울리는 새 소리까지 또렷합니다. 이런 온갖 소음 사이에서 당신이 지금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 같은 가벼운 신호를 건네면 여자는 자기 마음을 평소보다 쉽게 풀어놓습니다. 새벽은 감정을 보호막 없이 꺼내놓기 좋은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 장면을 전해드렸지만 혹시 벌써부터 그래, 나도 해봐야지 하며 서둘러 장소만 찾으려는 분이 계신가요? 급하게 따라하면 대개 삐걱댑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그 장소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시간을 선택했는지 스스로가 납득해야 합니다. 마음이 납득하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머리로만 이걸 하면 먹혀라고 계산하면 아무리 낭만적인 장면도 광고 세트처럼 빛이 바래고 맙니다. 이쯤에서 흔히 등장하는 실패담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연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초를 켜고 꽃잎을 흩뿌리고 풍선을 매달기까지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긴장해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는 게 낫습니다.
왜냐고요? 꾸밈을 덜어낼수록 사람이 잘 보이니까요. 둘째, 감정 교류를 핑계 삼아 과한 스킨십으로 직행하는 사례입니다. 감정을 나누고 싶다면서 손부터 잡고 허리를 감싸면 상대는 곧장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이유입니다. 마음이 열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포위당했다고 느끼면 경계 수준이 높아집니다. 서로가 동등하게 숨 쉴 틈을 확보해줘야 감정도 편히 머뭅니다. 셋째, 메시지 남발입니다. 어젯밤 방가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싶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 정말 좋았지. 혹시 지금 뭐 해 같은 문자를 폭격하면 오히려 추억을 갉아먹습니다. 추억은 가끔 꺼낼 때 더 반짝입니다. 적당히 눌러두었다가 상대가 잊을락 말락 할 때쯤 한번 톡 하고 건드려야 그때 다시 불씨가 살아오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장면과 세 가지 함정 모두 한마디로 요약하면 리듬입니다. 마음의 감각을 잃지 않으려면 리듬을 타야 하고 상대 마음에 들어가려면 그 리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가장 중요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 확장이란 뭐냐면 상대에게 감정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을 살짝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감정 공유도 반전도 결국은 내 세계의 일부를 내주는 행위입니다. 여자가 그 세계를 흥미롭게 느끼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그녀는 걸음을 옮겨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내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곧 추억이 되고 추억은 충성심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반전을 꾸미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삶에 남에게 내보일 색깔이 충분히 있을까? 없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취미 하나, 낯선 길 산책 하나면 시작 가능합니다. 작은 결핍이나 서툰 면도 솔직히 드러내면 색깔이 됩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한 커플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게 상담을 받았던 지훈 씨는 맞벌이를 이유로 매일 밤 녹초가 된 여자친구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는 귀가 후에도 모니터만 바라보며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죠. 어느 날부터 퇴근길에 잠시 멈춰 서서 하늘 사진을 찍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별 설명 없이 오늘 하늘이 유난히 발내 같은 짧은 메시지만 덧붙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엔 건조한 카톡으로 응하고 넘겼지만 2주쯤 지난 어느 날 나도 찍어봤어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둘만의 작은 하늘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죠. 일상 속 작은 공유, 쉬운 반전, 숨은 감정 공존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데이트 횟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관계의 친밀도는 예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삶 속에 들어온 작은 열린 문이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왜 답장이 없지? 하고 속 태우셨나요? 혹은 반짝거리던 소개팅 번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씁쓸한 커피만 홀짝이셨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같은 고민으로 새벽을 뒤척이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 채널에 오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저는 현실적이면서도 살짝 짜릿한 연애 팁을 꾹꾹 눌러 담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않으시면 앞으로 펼쳐질 연애, 모험기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실 거예요. 살짝 눌러주시는 그 손길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호기심이 몽글몽글 피어오를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39의 민수 씨는 몇 달 전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어떤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자유로운 바람을 품고 있었죠. 민수 씨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고 그녀도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여기까진 흔한 장면이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큰 마음 먹고 꽃다발을 보내면 감동하겠지. 그래서 거에게 장미 바구니를 배달시켰죠. 결과는 이미 예상하셨나요? 장미가 도착한 바로 그날 저녁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는 고작 한 줄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끝이었어요. 민수 씨는 패배감을 안고 장미보다 빨갛게 얼굴을 달구며 술잔을 기울였답니다.